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도 만관유로 출발해볼까요? 자,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자, 첫 번째 만관유 소식 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아들에 이어 거리의 민주투사가 된 배은심 여사 별세의 소식입니다. 예. 네, 배 여사는 지난 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어제 오전 향년 82세로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배은심 여사의 아들이 바로 1987년 6월 항쟁 그 맞습니다. 상징 이한열, 고 이한열 열사 아니겠습니까? 네, 배은심 여사는 원래 평범한 어머니셨는데요. 예. 그러나 큰아들 이한열 열사가 87년 민주화 시위를 하던 도중 최루탄에 맞아 목숨을 잃자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거리의 투사로 불리셨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의 투사로 많이 불리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배은심 여사는 1987년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민주화 시위나 집회가 열리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함께 하셨습니다. 예. 또 1998년 유가족 협의회 회장을 맡으셨는데요.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벌이시면서 이 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셨습니다. 예. 네, 이후 2009년 용산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 2017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 등 투쟁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 힘을 보태셨습니다. 이런 민주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 저 배은심 여사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이제 별세 소식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빈소 다녀갔죠. 네, 맞습니다. 배 여사의 별세 소식에 이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배 여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고요.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SNS를 통해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늦은 밤 이 빈소를 찾았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직접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예. 자, 이 밖에도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죠. 1987에서 이한열 역으로 출연한 배우 강동원 씨도 광주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장준환 감독 그 영화 1987. 네. 그때 강동원 씨가 나왔었죠.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치렀습니까? 네,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3일장으로 진행되고요. 네. 빈소는 조선대학교 병원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 마련됐습니다. 네. 네, 시민 분향소는 이한열 열사 기념관 3층에 따로 마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투사의 어머니로 그리고 거리의 투사로 살아오신 고 배은심 여사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만관 주십시오. 네, 두 번째 만관주는 오늘부터 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일단 계도 기간 일주일 거치는 거고요. 네. 오늘부터 사실 그러려면 이제 그 백화점 입구라든지 대형마트 입구에서 직접 그 우리 QR 코드 네, 그걸 대서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그 유효 기간 네. 아직 그 이를테면 이제 2차 접종 맞고 나서 6개월 지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또는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확인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네. 얘기죠. 네, 백신 패스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네.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아하, 내야지만 그래요. 출입이 가능해지는 방역 패스 제도가 그렇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 QR 코드 이거를 또 네. 업데이트를 해야만 또 되는데 그걸 잘 모르셔서 네, 이제 맞습니다. 부스터까지 맞고도 이게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렇습니다. 분들은 그 주민센터 있죠. 네. 거기 가서 그 신분증 뒤에다가 이거 어떤 뭐죠? 그 스티커를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되고 그런 기계가 좀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은 네네.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면 예, 예. 좀 더 편리하게 그래요.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카페는 이미 그 방역 패스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계도 그렇죠. 기간이 지났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거 없이 들어갔다가는 과태료 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만간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적용 대상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이나 그래요. 예. 백화점 등이고요. 또 소규모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있는 마트 같은 경우는 뭐 방역 패스 네. 이게 적용 안 된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망관유 뭡니까? 네, 세 번째 만관유는 미용실 상간녀 원장 전봇대에 도배된 가짜 뉴스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봇대에다 뭘 붙여놨는데 그 내용이 가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봇대에 붙여진 이 예. 좀 그렇죠? 전단지 내용을 좀 보면 예. 더러운 상간녀 원장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 전단지 속에 이 상간녀로 지목된 미용실 원장 A 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단지는 심지어 그 영등포 내 동네 곳곳에 붙여졌을 뿐 아니라 이 쌍둥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도 도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네. 전봇대까지 붙여놨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 좀 읽어주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좀 아침에 들으시기 좀 불편한 내용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읽어주세요. 네, 평생 남편과 쌍둥이를 속인 불륜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시네, 뭐 유부남 꼬시는 천재겠지,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예. 또 신상 정보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A 씨의 이름과 또 연락처, 또 얼굴 사진까지 붙여져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A 씨는 경찰에 현재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신고까지 했으면은 누가 그랬는지 이거 뭐 CCTV에 촬영됐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렇습니다. 못 잡았습니까? 네, CCTV 속 그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확인을 했지만 누군지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책모자를 눌러쓰고 이 꽁꽁 싸맨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또 장갑을 낀 손으로 전단지를 붙이고 버스를 탈 때도 현금을 내면서 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요? 또 지난 8일에는 MBC 실화탐사대 이 사건이 방영되면서 A 씨는 이 방송에 나와서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아까 뭐 불륜녀 그랬는데 그 본인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사실 없다고 하고요. 그래요. 예. 네, 다만 그 A 씨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용실 자리를 넘보고 악의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단지 사건이 벌어지고 2주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데 이 미용실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지, 미용실 내놓을 생각이 없는지 등을 묻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또 뭐 경쟁 뭐 미용실 주인이 혹시 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다는 추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추측도 할 법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A 씨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네, A 씨의 남편은 이 미용실 자리에 누군가 꼭 들어오고 싶은데 권리금 등 부담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발로 나가게끔 비방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에서 그 범인 잡아내서 왜 그랬는지 밝혀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 주십시오. 네, 네 번째 만관유는 눈물의 연결식 평택 화재 사고 오늘 합동 감식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오늘 연결식이 그러니까 합동 감식이 오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평택의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오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네. 관계자 40여 명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 화재 사고 감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내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 안전 진단을 했는데요. 내부 진입이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감식위원은 불이 처음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전에 이런 화재가 날 만한 조짐도 있었다. 뭐 예견된 인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기 40여일 전에 화재 위험 경고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4층 배관 절단 작업을 할 때 화재 위험이 있으니 불티가 날아서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포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데요. 실제로 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또 같은 작업장에서 2020년 12월에 예.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됐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완공 예정일은 연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완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를 또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흔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